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른 촬영할 때랑 다르게 이제 우영우 요거 촬영하실 때 표정이 눈에 띄게 밝으신 것 같아요. 광대가 아파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 너무 재밌어요. 예. 그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고 나서 친구랑 수다 떠는 게 재밌잖아요, 원래. 너무 재밌죠.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변호사님 표정이 제일 달라요. 아, 네. 그런가요? 제 표정이 그렇게 좋아요? 그 고소장 접수 어떻게 하는지 그 편 보시고 저희 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야겠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소장 접수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10화죠. 네. 이 10화도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았죠. 그 양정일이죠. 양정일이 이제 지하철에서 체포를 당하죠. 맞아요. 긴급체포. 우영우 변호사가 그거를 보고 또 그쵸. 기가 막히게 거기 있었어 또. 깨알 재미가 도대체 이런 사건은 어디서 달고 온 거야? 2호선 지하철에서 달고 왔습니다. 맞아. 빵 터져갖고. 자, 아무튼 우리 그 장면에서 체포 장면에서요. 이제 많은 분들 다 그건 아실 거예요.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된다. 그쵸.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미란다 원칙이 도대체 뭘 고지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는요, 피의 사실의 요지와 그 다음에 이제 체포의 이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고지하면 돼요. 뭐가 빠졌어요 지금? 우리 많이 보는 거. 당신 진술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한 거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있죠. 사실 요건 형사소송법에 없어요. 진짜요? 체포할 때 그걸 고지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아. 대신에 피의자를 신문할 땐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대답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알고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왜 실제로 드라마나 뭐 현실에서도 그래요. 왜 그걸 미리 고지를 하느냐.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되면은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다 위법 수집 증거라서 증거로 사용을 못 합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태워갖고 가면서 형사가 물어봐요. 야, 괜찮아. 마약 어디 숨겼어? 야, 뭐 우리끼리 그냥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랬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증거로 못 써요. 왜? 뭘 안 했어요?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진술거부권부터 고지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생긴 거구나.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할 때 다시 고지해줘요. 재판정에서도 다시 고지해줍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유죄 3명. 사실 이 드라마 내용에서도요. 유죄 4명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배심원들도 갈렸죠. 맞아요. 유죄가 3명, 무죄가 4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죠. 피고인을 왜 징역 무죄가 2년에 4명이었는데 유죄가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배심원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심원이 모든 걸 딱 결정을 하게 되면 판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배심원의 결정은 판사한테 권고하는 효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어느 영상에선가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혹시 어느 영상인지 찾아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기프티콘 하나 보낼 테니까 찾아서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달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배심원 의견이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는데 실제로는요, 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배심원 판결대로 따라가는데 그래요? 그럼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도 제법 있다는 얘기죠. 그쵸. 판사가 판단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적어도 이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권고적 효력을 넘어서서 법원에 이 효력을 강제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국민들의 법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지적 능력이 판사들을 못 따라간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대신에요, 판사가 배심원 판결이랑 다른 판단을 할 때는요, 반드시 왜 다른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배심원 판결이랑 같은 판단을 할 때는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이유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아쉽게도 그 장면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이 됐다기보다 선고하는 장면에 보면은 이제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바로 왜 배심원들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양형의 이유를 바로 밝혀버려요. 왜 형을 이만큼 선고했는지에 대해서. 아무튼 현실에서는 배심원들의 의견과 다른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되게 이상한 게 있었어요. 드라마를 정말 열심히 보셨고 저랑 같이 지난 영상을 촬영을 하셨던 걸 기억을 떠올리시면 저도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죠? 힌트.
이 사람 형 얼마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2년이었나? 그렇죠. 징역 2년 받았어요. 네. 희한하지 않아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아예 국회에서 입법자가 네. 집행유예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7년에서 판사가 정상 참작 감경을 하면 3년 6개월이 돼요. 이거 초반에 최수연 변호사가 그 얘기예요. 장애인에 대한 중간간은 법정형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상 참작 감경을 하면 3년 6개월 이상이 돼야 근데 돼요. 왜 덜 나왔지 진짜?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자, 이거 아시는 시청자분 아. 이것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드라마 네. 내에서 다른 죄명으로 이거를 공소장 변경을 한 게 생략이 됐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성범죄 네. 중에서요.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란 게 있거든요. 사실 이 드라마 내용상 요 죄가 더 어울려요. 예를 들면은 장애인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해주면은 뭐 나랑 뭐 이런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뭐 되게 좋은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걸 위계라고 하고 위력은 겁을 주는 거죠. 뭐 폭행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겁을 준다라는 게요. 되게 범위가 넓어갖고 네. 너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는 나 못 볼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위력에 의한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보면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삐진다. 맞아. 뭐 그것도 그런, 그러면은 그래서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맞아. 왜냐면 그 사람 그 이제 피해자 신혜영 씨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외로운데 내가 얘가 삐지고 얘가 얘 말을 안 들어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응했다라는 네. 식의 진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공소장 변경이 됐다고 쳐요. 네. 근데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도요 5년 이상이에요. 감경하면 2년 6개월이죠. 2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그럴듯한 설명이 없는 이상 이건 드라마의 오류입니다. 되게 뿌듯해하시네. 아무튼 해서 저는 이 화에서는 장애인의 사랑과 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예.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이라고 네. 하더라도 충분히 사랑을 할 수 있다, 그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유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떤 장면에서 그랬냐면은요, 그 우리 신혜영 씨 네. 명의로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맞아. 뭐 몇백만 원의 데이트 비용을 다 들게 했다. 그쵸? 네. 근데 또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과거에도 있었고. 그럼 그리고 그건 하나 이제- 더 그렇게 변명을 해요. 아니 혜영이 누나네 집은 돈이 많으니까 뭐 데이트 비용 좀 되는 게 뭐 대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현실적으로 하나 따지고 넘어갈게요. 한바다는 대한민국 2위 로펌입니다. 네. 대한민국 2위 로펌의 변호를 맡길 정도의 수입료를 낼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집이에요. 그 집도. 그쵸. 그러네. 어.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오. 저는 이거는 유죄라고 봅니다. 나빴네. 다만 네. 우리 영우와 준호의 사랑은 인정합니다. 그쵸. 그거는 그건 찐사랑 맞습니다. 그건 무죄입니다. 영원히 무죄입니다. 네, 오늘은 10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변호사님이 댓글 요청이 많으셨어요. 달아주시면 좋을 것 죄송합니다. 같고.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